이게 사실은 암을 방어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역사 리틀 약사입니다. 암 하면요, 암하는 분들 가장 많이 먹는 비타민이 뭘까요? 바로 비타민 C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비타민 C 말고요, 이에 맞서 아주 강력한 항암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B3인데요. 요즘에 암센터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B3와 암에 대한 관계를 밝혀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B3 둘 다 이제 암에 관련된 네. 유명한 비타민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일단 저는 비타민 B3 하면 아브라함 호퍼 박사, 메가도즈를 하셨던 이 박사님, 네. 93세까지 사셨던 박사님이 생각나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유명 저널에 이제 베스터 교수님께서 이 저널 비타민 B3와 암과의 관계를 다 올리셨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저희끼리 자세히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비타민 B3가 어떻게 암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세포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키는 암 방어 기전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 기전이 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암을 방어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기능을 잃게 되는지도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비타민 B3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타민 B3는 우리 몸 안에 내재하는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암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90년대 아마 뉴스에 대대적으로도 교수님 나오셨었는데, 위암 억제 유전자인 렁스를 발견하셨고, 암 억제 유전자를 어떤 물질이 이거를 잘 해줄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물이 이게 화합물도 아니고 어떤 특정 물질도 아니고 비타민이었단 말이죠. 네. 비타민 B3. 이것을 유명 저널에 다 승인을 받고 올리신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시고 이미 이제 검증이 된 비타민 B3가 암에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비타민 C가 이제 암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부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이제 메가도즈 주사요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항산화 효과입니다. 근데 암 발병에 있어서 그 활성산소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여기저기 가서 붙으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C가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오해가 껴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성산소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 암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일단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과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원인을 고쳐주면 결과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한 번 지나가 버린 일은 원인이 되는 것을 바꾼다고 해도 결과가 영향받지 않는 일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그런 현상은 그 활성산소를 없앤다고 해서 돌연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비타민 C는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에 항산화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이론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암을 억제해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암세포 자체는 이제 활성산소를 없앤다고 해서 암세포가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또 주사요법의 고용량의 어느 정도의 농도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비타민 C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산화된 비타민 C가 우리 말하는 이제 통로를 통해 세포 통로를 통해 들어가서 이게 이제 활성산소의 역할을 오히려 해서 암세포를 공격한다. 또 이런 이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적어도 암을 치료하려고 할 때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쵸. 이제 다른 기능일 텐데 사실 동물 실험을 해보면 비타민 C를 아주 고용량으로 치면은 그 암세포가 성장이 억제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용량이 이 사람한테 적용할 때 얼만큼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B3의 경우는 그 하루 1g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용량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슷한 효과가 비타민 C에서도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사제는 사실 매일 병원 가서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편하게 집에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비타민 B3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님 생각을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암세포가 되게 이제 교활하잖아요. 네. 암 환자분들이 글루타치온이나 항산화제를 많이 먹게 되면 얘네들은 오히려 이거를 활용해서 암세포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쓴다. 또 이런 이론도 있어요.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 네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항산화가 그렇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은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 그쵸. 뭐가 많고 적고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ROS 활성산소가 유전자 돌연변이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 전달할 때 이 활성산소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해서 차단시켰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항산화제는 오히려 암 환자분들한테도 좋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적절한 게 좋다. 네, 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B3의 이제 복용 및 섭취량이 저는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를 일단 같이 먹어도 되느냐?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같이 먹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같이 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맥시멈 5g까지를 하이도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5g을 넘어가면 메가도즈라고 하거든요. 메가도즈가 되면은 아마도 두 개는 서로 간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 다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네. 흡수 경로가 유사하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도즈 레벨에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3는 그냥 같이 먹을 수 복용해도 있다. 별 문제 될 게 그러니까 없겠죠.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는 게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뭐 암을 예방하는 사람들,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타민 B3의 경우는 암 치료 효과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저는 2g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복용하시다 보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3g까지도 더 복용하시면 복용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암을 예방할 목적이라면 하루 1g 정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C에서 효과를 거두는 용량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타민 여러분들 그 B3 이제 이거 보시고 검색들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비타민 B3 고용량 뭐 250ml, 500ml 제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있으면 한두 제품 있을 건데 해외 직구로 주로 많이들 하실 건데요. 해외 직구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요즘에 이제 뭐 가짜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순도가 낮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원료를 쓴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인생 이상을 바치셨잖아요. 이 연구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타민에 있었고, 물론 이제 비타민이 돼버리니까 사실 뭐 제약사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특허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우리 배석철 교수님이 이 연구를 통해 희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쳐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번 교수님과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좋은 기회 있을 때 네. 또 다른 얘기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저 오늘 마지막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